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주요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 산하기관과 관련 부서의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 내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상당한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조처를 실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12월 통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7만 1,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여전히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소용돌이치는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자리를 사실상 승계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이 이뤄져야 TV 토론을 하겠다며 회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TV 토론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당원들이 또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일정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까지 대선 토론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두 번째 TV 토론의 주간 방송사를 ABC에서 폭스뉴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토론의 주간 방송사를 변경할 경우 일정도 9월 10일에서 17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주에서 49%대 44%, 조지아 주에서 48대 46, 미시간 주에선 46대 45, 펜실베이니아 주에선 48대 46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두 사람 모두 47%의 지지를 얻어 동률을 이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조지아에서 5%포인트,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에서 4%포인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3%포인트 높은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시에나대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를 기록하며 해리스 부통령 4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습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유튜브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정보정책위원장은 러시아에서 데스크톱 컴퓨터상 유튜브 속도가 이번 주말까지 약 40%, 다음 주에는 최고 70%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몇 안 되는 서방 소셜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디지털 주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유튜브의 반러시아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가 서방과 다른 견해를 가진 친러시아 성향의 블로거, 기자, 예술가 등 유명인의 채널을 꾸준히 지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유튜브가 페이스북 등 다른 서방 소셜미디어처럼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폭우 속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걸 항의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와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출석한 6명의 증인들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 여사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들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김 여사를 겨냥한 청문회 공방 2차전을 예고했습니다. 내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히 소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의대본과 4학년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는 전국 의사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출구 없는 갈등을 계속 벌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필수 의료에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말에 기온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2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